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보통 제가 학부생 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학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올리는데 오늘은 좀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진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브런치에 박사 진학에 필요한 것들, 특히 직장인으로서 박사에 진학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고요. 당시에 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제 브런치에 가장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글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를 공부한다, 박사를 좀 더 공부를 해서 학문의 끝을 보겠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자, 그런데 석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석사 정도 공부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력을 더 좋게 하겠다, 더 내가 회사에서 좋은 포지션에 가겠다, 또는 내가 앞으로 지금 일할 거는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박사 공부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죠. 자, 박사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겠죠. 물론 최근엔 일반 대학원도 야간에 수업하거나 주말에 수업하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이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직장인이 진학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쓰셨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요, 석사 과정 졸업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지죠. 보통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학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수행평가라던가 수행기록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연구 일지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요, 이것들을 심사를 해서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박사 진학을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단 학위 논문이 없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대학원 만약에 석사 과정을 나왔어요. 자, 일반 대학원 석사를 나왔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반드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을 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요, 다 어떻게 돼요? 특수대학원이죠. 예,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입니다. 보통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나온 석사 같은 경우는요, 일반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두 번째에서 불이익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석사로 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박사 진학을 생각할 때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지도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개의치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박사 진학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학위 논문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면접을 본다, 물론 면접 기회도 주지 않지만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옆에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이 친구는 근데 이 캔디데이터는 왜 학위가 없어? 이러면 그냥 노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내가 박사를 가겠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석사 논문을요, 내가 졸업한 학교에다가 전화하셔서 쓰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교수를 배정해달라, 논문 쓰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에서 노할 학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서도 원격대학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졸업을 하셨다가 박사를 가려고 나중에 와서 또 막 학위 논문 신청해서 쓰시고 이러는 분들 있었거든요. 자, 플러스 한 학기가 올라갑니다. 일단 논문을 쓰는 게 있어야지, 석사 논문이 있어야 박사 진학할 때 지원서에 어떤 걸 논문을 작성했고 면접에서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박사에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간혹 석박 통합 과정이 있어요. 이 석박 통합 과정은요, 보통은 이제 5년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보통은 있고요. 석사 논문 쓰지 않고 다 나오면 이제 박사를 받는 이런 과정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학위를 못 받고 끝내시면요, 그냥 학사 졸업이 되는 겁니다. 석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박사 수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수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도교수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지도교수님이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 다 학위를 주지는 않으세요. 주변에 한 다리 건너보면은 입학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졸업 안 시켜주던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석박 통합에서 이런 경우가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인생에서 큰 돈 쓰고 거의 뭐 4년 5년을 내가 시간을 썼는데 학위를 못 받는다? 결과가 없다? 그러면 저거는 꽝인 거죠.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석박 통합 과정까지 가려면 일반 대학원인데 여기서 또 낮에 수업을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꼬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학위를 받았을 때 논문을 쓰셨는지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게 없다면 박사 진학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얘기되는 불이익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내가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시면은요, 대학원 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즘은 이거 책으로 안 나오죠? 제가 공부할 땐 막 책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뭐 PDF나 아니면은 학교 홈페이지 같은데 공홈에 가면 다 있죠.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일반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과정에 입학을 하면은요, 선수 과목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돼요. 네, 선수 과목이라는 거를 지정받게 되는데, 왜냐면 특수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만큼의 풀타임 공부를 안 했으므로 몇 개의 몇 학점, 뭐 보통은 뭐 6학점 이렇게 보통 받아야 됩니다. 6학점 이상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된다, 지정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학부에 가셔갖고 수업을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낮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인인데 낮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교수님, 제가 직장인이라 수업 못 들으니까 C만 주셔도 됩니다. 자, 김영란법 걸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수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수 과목을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하는 학부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뭐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반 대학원 석사를 나온 거랑 특수 전문 대학원 석사를 나온 거랑은 박사 과정에서 입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선상으로 봐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진학을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오케이가 됐어요. 공부할 의지가 충분해요. 자,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지도교수의 컨택 순서예요. 일단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석박 통합을 나는 가겠다, 논문을 안 쓰겠다. 자, 석박 통합을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학위가 있어서 이제 박사 과정 진학을 할 거예요. 알아두실 거는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은요,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엄청 끈끈한 사이예요. 엄청 가까워요.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들어가셔가지고요, 첫 학기 때 이 교수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안 되고 뭐 중간에 누가 있거나 교수님이 나를 멀리해요. 자, 그럼 바로 나오세요. 이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 노답입니다. 자, 일단 석박 통합이라던가 박사 과정에 내가 가겠다. 자, 그러면요, 일단 교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연락처를 받는다거나 전화를 해줘가지고요, 한번 면담을 할 수 있게 잡아주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자, 이게 안 되면요, 이제 내가 돌파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전공과 사무실이죠. 전공 사무실에 보통 여러분들 전화를 하시면은요, 이 수업 조교가 전화를 받습니다. 보통 이 조교가 해당 학과에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어요. 전일제 학생. 자, 여기에다가 입학과 관련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은요, 이 조교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조교가 그러면 저희 교수님한테 얘기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하면서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셔가지고요,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또는 교수님이 나는 지도를 이렇게 할 건데 본인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서를 내셔야 돼요. 이러한 협의가 없이 그냥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집어넣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시는 걸 저는 권할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자, 요 세 가지가 됐을 때 내가 진학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지금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요, 지방거점 국립대 정도의 학교와 그리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요, 아직 그래도 전일제 학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풀타임 학생을 받는 게 거의 대부분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교의 평판이 조금 떨어진다, 또 아니면 교수님이 나는 우리 학교는 좀 평판이 높지만 그래도 나는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현업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박사 진학을 하겠다는 사람 받겠다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자, 그런 데는 컨택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공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는요, 파트타임을 뽑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뽑아도 선호하지 않아요. 낮에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파트타임으로 또 운 좋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이거는 무조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학교의 교수님과 얘기가 돼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직장인, 내가 현업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받아주실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진학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학업계획서를 쓰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업계획서는요, 여러분들 뺏기시면 안 돼요. 내가 내 공부 계획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남의 거 뺏긴다고 내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 쓰고 진학계획 다 좋은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린 거 이거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진학을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데요, 저는 이런데요 라고 막 이렇게 다른 정보가 있으신 부분들은요, 그냥 본인이 다른 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진학계획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냉철하게 쿨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본인 진학계획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